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의 미래, 그중에서도 최근 공개된 그 새로운 보상 패키지 있잖아요. 거기에 담긴 목표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볼까 합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뭐랄까 혁신적이고 야심만만해 보이는데 과거에 했던 약속들이랑 비교해보면 좀 흥미로운 변화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목표 수치가 이렇다, 이걸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그 과거에 머스크가 제시했던 비전하고 또 현재 테슬라 이사회가 설정한 목표 사이의 그 간극, 그 간극을 분석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테슬라의 전략 수정이라든지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지 그걸 함께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그냥 목표가 바뀌었네 이게 아니고요. 이 사실 확인을 넘어서 각 목표가 왜 조정됐는지, 그 배경은 뭔지, 그리고 그게 테슬라의 현재 인식, 더 나아가서는 머스크 리더십의 변화 가능성까지도 혹시 보여주는 건 아닌지 이런 깊이 있는 통찰을 당신과 함께 얻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좀 보면요. 테슬라를 세계 최고 가치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 큰 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이 새로운 세부 목표들이 과거에 머스크가 공언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현실화됐달까? 혹은 좀 축소되었다? 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목표 수치가 변했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 왜 이런 조정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이 조정된 목표라는 게 과연 달성 가능한 수준일까? 이걸 따져보는 게 테슬라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표, 차량 판매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누적으로 2천만 대 판매를 목표로 제시했어요. 이 숫자만 보면 여전히 엄청난 규모죠? 그렇죠. 2천만 대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료를 보면 머스크는 과거에 2030년까지였나요? 그때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이라는 훨씬 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었잖아요. 연간이랑 누적, 그리고 목표 달성 시점까지 생각하면 이건 그냥 조정이 아니라 목표치가 확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커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연간 2천만 대 생산이라는 건 매년 그 정도 생산 능력을 갖추고 또 수요까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목표였거든요. 반면에 2035년까지 누적 2천만 대 판매는 앞으로 한 10여 년간 연평균으로 따지면 200만 대 미만으로 시작해도 괜찮은 거죠. 후반기에 확 늘어나면 달성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낮은 허들인 셈입니다. 이건 지난 몇 년간 테슬라가 겪었던 그 생산 병목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모델 라인업 확장이 좀 늦어진 거, 그리고 경쟁 심화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사회가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야심찬 선언보다는 훨씬 좀 방어적인 스탠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산 현실을 이제 인정한 셈이군요. 그럼 두 번째 목표, 로보택시.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머스크가 오랫동안 테슬라 미래 가치 설명할 때 핵심으로 내세웠던 분야잖아요. 2019년에는 벌써 100만 대를 도로에서 운행시키겠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었고요. 네, 그때 그 발언은 시장에 정말 엄청난 기대를 심어줬었죠. 하지만 현실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아직 소규모 시범 운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새로운 목표는 100만 대 도로 위 운행 이게 아니고 100만 대 상업 운영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상업 운영,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가 좀 관건입니다. 상업 운영이라 이게 그냥 돈 받는 서비스면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지역 있나? 아주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운영해도 목표 달성으로 쳐주겠다. 이런 약간 눈높이 낮추기 같은 걸까요? 달성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과거의 구체적인 약속에서는 꽤 많이 물러선 걸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정의는 아직 좀 불분명하긴 한데요. 도로 위 운행보다는 훨씬 해석의 여지가 넓은 표현인 건 분명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정 샌드박스 내에서 유료 서비스만 시작해도 상업 운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테슬라 스스로도 로보택시 기술의 완전한 구현이나 대규모 상용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인 그리고 특히 규제적 장벽이 아주 높다,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단순히 알고리즘 개발을 넘어서 각국 정부의 그 까다로운 안전 기준이나 승인 절차를 통과하는 거, 이게 핵심 과제가 된 셈이죠. 기술 자체만큼이나 규제의 벽도 높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목표 조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세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정말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AI 로봇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야심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렇죠. 머스크는 과거에 옵티머스를 매년 100만 대 생산하겠다, 이런 엄청난 포부를 밝혔었죠.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활용하는 걸 넘어서 언젠가는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잠재력까지도 거론했었고요. 매년 100만 대. 와, 진짜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번 보상 패키지에서는 이 목표가 어떻게 좀 구체화됐나요? 테슬라 이사회가 제시한 목표는요, 2035년까지 누적 100만 대 생산입니다.
맞아요. 자동차 판매 목표랑 같은 패턴의 변화예요. 연간에서 10년 누적으로 목표 기간은 늘리고 총량 목표는 사실상 대폭 축소한 거죠. 이것도 역시 로봇 기술 개발 그리고 양산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예전보다 좀 낮아졌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아직 정말 초기 단계잖아요. 인간처럼 섬세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로봇을 대량 생산한다.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연간 100만 대는 현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죠. 따라서 누적 100만 대로 조정한 것은 기술적 현실을 인정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요. 동시에 테슬라가 당면한 그 자동차 시장 경쟁 심화나 아니면 FSD 상용화 같은 더 시급한 과제들, 이런 데 자원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옵티머스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비전은 유지하되 실행 계획은 현실에 맞게 좀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번째 목표, FSD, 완전 자율주행이죠. 이 구독자 1천만 명 확보는 어떻습니까? 테슬라 차량의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경쟁력이기도 하고 미래 수익원으로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목표는 이번 패키지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FSD 실제 구매자나 구독자, 이게 수십만에서 수백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해요. 1천만 명하고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죠. 현재 채택률을 고려하면 1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공격적으로 느껴지네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기술 완성도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비자들이 아직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못해서일까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첫째는 FSD가 이름과는 달리 아직 완전 자율주행 레벨, 그러니까 레벨 4나 5에 도달하지 못했고 운전자가 계속 개입해야 한다는 점, 이게 기술적 한계고요. 둘째는 그 높은 가격이나 구독료에 비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용 가치가 아직 기대에 좀 못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돈 내고 쓸만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 많은 소비자들이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셋째,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규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 구독자 확보는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소비자의 인식 변화, 그리고 가격 정책의 성공적인 조화, 이게 다 필요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완성된다 해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만큼의 킬러 앱이 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은 요원하겠군요. 자, 마지막 5번째 목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결과죠. 바로 기업 가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차량 판매, 로보택시, 옵티머스, FSD 등등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는 전제 하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8조 5천억 달러. 와, 정말 상상조차 힘든 규모네요. 과거에 머스크가 애플이랑 사우디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회사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 발언보다는 그래도 좀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된 셈인데요. 정확합니다. 애플과 아람코 합친 것보다 크다. 이건 매우 상징적이지만 좀 막연한 구호였죠. 반면에 8조 5천억 달러는 물론 여전히 천문학적인 액수지만 이사회 차원에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가치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라고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요. 물론 이 목표치 자체도 현재 테슬라 가치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이고요. 앞선 4가지 목표들이 모두 순조롭게 달성된다는 전제 하에서나 가능한 수치입니다. 과거의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구체화됐지만 그 야심의 크기는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5가지 목표 조정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까요? 차량 판매부터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최종 기업 가치까지 전반적으로 과거에 공언했던 것보다는 목표치가 좀 낮아지거나 달성 시점이 좀 유연해진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머스크의 야망이 꺾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학습 효과랄까? 네, 그게 반영된 보다 전략적인 조정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FSD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더뎠던 거, 로보택시 상용화가 복잡하다는 거, 전기차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거 등등 이런 걸 겪으면서 머스크 개인의 그 초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이사회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이건 비전의 포기가 아니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로를 재설정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의 포기가 아닌 조정,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이건 혹시 머스크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전체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저도 두 가지 추론이 모두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사회는 머스크의 비전에 여전히 큰 기대를 걸고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주주가치 보호라는 책임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머스크의 그 야심찬 목표 제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이나 리스크를 고려해서 목표 수준을 조율하려는 움직임, 이게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특정 리더의 개인적인 비전에만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 보다 시스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비전을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현실적인 경로를 모색하려는 이사회의 역할이 커진 결과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거겠군요. 과연 테슬라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이 조정된 약속들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과거 머스크는 수많은 스트레치골,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었고 그중 일부는 정말 놀랍게 달성했지만 상당수는 지연되거나 수정됐었죠. 이번 목표들 역시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하나가 엄청난 도전입니다. 누적 2천만 대 판매, 100만 대 로보택시 상업 운영, 누적 100만 대 옵티머스 생산, 1000만 FSD 구독자, 그리고 8조 5천억 달러 기업 가치.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번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에게 또 다른 시험대가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에 담긴 목표들을 과거 약속과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거대한 비전과 현실적인 조정 사이의 줄다리기랄까? 그런 게 느껴지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과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그 달성 여부는 좀 불투명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앞으로 10년 동안 테슬라가 보여줄 행보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겁니다. 기술 개발의 속도뿐만 아니라 경쟁 환경의 변화라든지 글로벌 경제 상황, 각국의 정책이나 규제 변화 같은 수많은 외적 변수들이 테슬라의 여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목표들을 향한 테슬라의 도전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미래 산업의 변화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테슬라와 미래 기술 동향을 이해하는데 좀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오늘 살펴보니 야심찬 목표들이 10년 뒤에 모두 달성된다면 그때 테슬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틱스 회사, 아니면 도시의 모빌리티 시스템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 당신이 상상하는 10년 뒤의 테슬라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만약 실패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지 예측해보는 것? 앞으로 테슬라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매우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